한 일주일하고 한 5일? 거의 한 2주일 가까이 이제 영상을 안 찍고 업로드를 안 한 지 한 2주일 가까이 됐는데, 한 2주일 동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.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느라 살짝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.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하냐면, 이제 저도 랭글러를 산 지 한 5개월이 다 돼가거든요. 요쯤 되니까 이제 사실 좀 슬슬 좀 꽤 오래 참은 것 같아요. 튜닝에 대한 그 욕구를. 근데 이제 제가 이전 차들을 탈 때 항상 튜닝들을 저도 꽤나 많이 했어요. 일반인 기준으로. 굉장히 매니악하신 분들, 뭐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, 저도 일반인 기준으로는 튜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, 뭐 튜닝이라 해봐야 뭐 저는 대부분 익스테리어 위주로 많이 했죠. 휠, 뭐 서스펜션, 또 뭐 했었냐, 뭐 바디킷 같은 거, 그런 걸 위주로 했었고, 뭐 그런 것도 튜닝이라면 튜닝이죠. 뭐 이번에 저 랭글러에도 앞으로 좀 랭글러를 쭉 타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. 저는 뭐 굉장히 하드한 오프로드를 한다거나 뭐 랭글러를 더 빨라지게 한다거나 이런 건 관심 없기 때문에, 조금 더 외형을 제가 더 원하는 모습으로 좀 가꿔보고 싶은데, 예전 차들에는 사실은 거의 차 사자마자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가지고 못 참고 막 하는데, 그것도 문제인데 사자마자 하는 것도 문제인데, 한 번 할 때 막 내가 원하는 모습이 빨리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. 뭐 휠도 한 번, 휠, 서스펜션, 바디킷 한 번에 다, 뭐 하루 이틀 만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. 근데 그렇게 했더니 참 뭐 재밌고 좋았는데, 차를 오래 타기에는 되게 좀 불리하더라고요. 이제 금방 질리고, 그 차에 꾸미고 싶은 것들을 다 꾸몄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차에서 바라는 게 없어지고,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방 질리기도 하고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제 랭글러는 굉장히 좀 오래 타려고 마음 먹고 구매한 차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오래 참은 측면이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제가 바로 또 튜닝을 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. 그냥 저는 쭉 이제 한 10년 탈 거니까, 제가 생각하는, 제가 제 랭글러를 좀 꾸미고 싶은 거는 막 되게 멋있게, 되게 극단적인 그런 튜닝을 저는 랭글러에 전혀 하고 싶지 않고, 되게 순정인 것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다르고 멋있는 정도 느낌?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할 게 휠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 차는 또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휠로 깔맞춤만 해서 전체 다 어떤 올 블랙의 느낌을 내면 그 정도 느낌은 충분히 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은 물론 그 외에 소소한 것들은 많이 타면서 하겠죠. 천천히. 뭐 작은 아이템들 있잖아요. 뭐 라이트 가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, 그런 거는 뭐 좀 천천히 하나하나 소소하게 하고, 이제 꽤 큼직한 거는 휠만 할 것 같다, 지금 당장은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가장 관심 갖는 건 휠이기 때문에 휠을 좀 찾아봤어요. 어떤 휠이 좀 좋을까. 근데 좀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. 이 랭글러의 휠이 대부분 외국 브랜드잖아요. 뭐 랭글러뿐만이 아니고 휠이라는 제품은 대부분 외국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, 이 랭글러용 휠은 사실 뭐 랭글러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, 픽업 트럭, 랭글러 이런 어떤 마초적인 차에 어울리는 게 나온 휠들은 다 옵셋이 엄청나게,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, 옵셋이 엄청나게 커요. 옵셋 수치가 마이너스 쪽으로. 그래서 휀다 밖으로 많이 삐져나오더라고요. 일단 안 삐져나오는 게 없어요. 안 삐져나오는 거 찾기가 되게 힘들죠. 그 중에서 또 제 마음에 드는 게 있기도 힘들고, 안 그래도 없는데. 그래서 그런 난관에 지금 부딪혔어요. 사실 저도 적당히 과한 옵셋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또 불법인 건 할 수 없고, 그렇다고 불법을 피하자니 휀다를 같이 넓은 휀다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. 근데 또 저는 이 순정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싶진 않거든요. 되게 저거 순정인데 왜 좀 멋있지?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에요.
일단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휠을 몇 개 고른 다음에 걔네들 옵셋이나 이런 걸 좀 따져봐서 휀다를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요. 많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먼저 해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좀 좋은 적합한 세팅이나 그런 아니면은 제일 최선은 휀다 변경 없이 적합한 옵셋의 그 휠을 찾는 거긴 한데 없을 것 같아요. 있으면 정말 좋고. 사실은 그 이름 뭐더라? BC 포지드라는 휠이 있어요. 영어로 BC 포지드. 이제 되게 고가의 휠인데 사실 그 단조 휠이에요. 단조 휠이 여러분들 단조 휠이 굉장히 비싸요. 대부분의 일반 뭐 한 30만원, 50만원 돈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휠들은 주조 휠이고 저도 뭐 주조 단조 잘 몰라요. 어쨌든 단조 휠이 굉장히 비싼 휠인데 BC 포지드라는 대만 회사가 단조 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BC 포지드 휠이 장점이 뭐냐면 거의 모든 디자인의 휠을 다 가지고 있고 사이즈, 인치, 뭐 휠의 인치, 그 다음에 폭, 뭐 J라고 8.5J, 9J, 폭, 그 다음에 옵셋 이런 걸 완전히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고 림의 색깔, 뭐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. 딱 그거를 하면 제가 원하는 휠을 딱 찾을 수가 있는데 사이즈를 딱 내 마음에 들게 하면 되니까. 근데 너무 비싸요. 아무리 단조 휠을 싸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짝 사면은 한 7, 800만원 한 짝당 한 150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. 150만원 넘지 않을까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눈팅을 종종 하는 사이트들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멋있는 한 4위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4위는 이게 자꾸 얘기를 까먹고 하네. 비드락 휠은 저는 선택을 안 했어요. 괜히 값만 비싸고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서 비드락이 아닌 일반 랭글러에 굉장히 어울리는 휠 중에 선택을 했고 일단은 사이즈 생각 없이 디자인만 봤는데 사이즈도 같이 한번 볼게요. 일단 한 3, 4위, 4위에는 블랙라이노의 스프로킷이라는 휠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의 휠은 CLA45AMG의 페이스리프트 후 버전 제 차였죠. 그 차의 휠을 저는 예전에 세단이나 해치백 탈 때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런 디자인의 휠이 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 휠을 제가 한 4번째 정도 우선순위로 좀 꼽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 외국 사이트에서는 이 본사에서는 검은색도 다 있겠지만 검은색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쉬워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블랙라이노라는 브랜드의 휠을 제가 1, 2, 3, 4위 중에 2개나 들어있는데 이 휠의 문제점은 이 사이즈가 너무 과해요. 이게 무조건 와이드 휀다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와이드 휀다가 가격이 한 130만원, 150만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도색까지 다 해서 100만원 중반대라는 거죠. 휠 하려고 100만원 중반대 그리고 내가 멋있어 하지도 않는 걸 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고른 것 중에 제일 옵셋 좋은 것도 넘어가기는 해요. 걔를 조금 넘어가는데 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죠. 그 다음에 3번째 휠은 또 마찬가지로 블랙라이노 브랜드에서 나온 휠인데 아모리 휠이라는 휠이에요. 근데 이건 진짜 디자인이 제가 원래 좋아하던 형태는 아니지만 이 형태의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딱 보면은 어떤 탱크의 바퀴에서 좀 영감을 받지 않았나 그런 느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블랙라이노의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라 그런지 9.5J에 마이너스 18 옵셋 이러면 아까 계산했던 것로 따져보면 한 8, 9cm 튀어나온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이콘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회사의 알파 휠이에요. 이게 이름이 아마 알파 휠일 거예요. 여기 한번 띄워놨지만 이 휠은 정말 제가 전에 타던 CLA45AMG 휠이랑 똑같이 생겼죠. 거의 요 테두리에 징 박혔다는 거와 가운데 이
뭐라 그러나 허브랑 체결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크다는 거, 그거 빼고는 디자인이 똑같아요. 이 휠도 굉장히 이쁘고, 근데 이 휠의 장점은 그나마나 이 사이즈가 제가 구경하는 랭글,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휠 중에는 사이즈가 제일 괜찮아요. 아, 그래도 얘도 한 6cm 이상 튀어나오네요. 아, 얘도 쉽지 않겠는데.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휠은 뭐냐면,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휠은 이 KMC의 XD135라고 하는 휠이에요. 이 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딱 형상이죠. 이 휠은 거의 HRE 휠, 한때 유행했던 뭐 일반 세단용, 뭐 해치백도 많이 쓰고 그 용으로 쓰는 HRE 휠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, 디자인이.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허브만 좀 크고, 그 다음에 사이드에 좀 징 같은 형상이 좀 박혀 있다는 게 다르고,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는 제일 들어요. 가격도 그나마 제가 본 것 중에는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짝당 35만원이니까 5짝 사면은 175만원. 괜찮네. 요렇게 되는데,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8.5J의 영업셋. 그럼 한 6cm 정도 튀어나가는 거.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제가 한 4개 휠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, 지금 보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6cm 정도 튀어나간다고 보고,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장착한 차나 그런 걸 한번 보고 싶긴 해요. 얼마나 튀어나오고, 또 어떻게 좀 그분들은 어떻게 좀 커버를 하고 계신지 좀 의견도 듣고 싶고, 그런 경험, 이미 좀 휠 튜닝을 좀 하셨거나 뭐 휀다까지 또 하셔가지고 다 작업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그리고 제가 이제 4가지 디자인의 휠을 좀 찾아봤는데, 이 디자인 외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은 게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, 제 취향도 소개해드렸잖아요. 좀 알고 계시는 휠이 좀 적합한 게 있다면 좀 소개도 해주시고.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우리나라 그 튜닝 규제인 거죠. 이렇게 휠 사이즈들이, 이런 사이즈들을 외국 브랜드에서 다 내놓는 거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 휀다 밖으로 휠 타이어가 튀어나오는 거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 같은데, 이 우리나라에는 그 규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휠을 고르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제가 또 지금 되게 밤이 늦었는데 내일 또 회사도 가야 되고, 회사 갔다가 또 와이프 우리 애기 있는 곳에 가서 또 애기도 또 봐줘야 되고, 애기